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해외여행 가고 인생 즐긴 저 친구들 이제 이거 다 갚아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 본인이 살아온 시간을 되새겨보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해외여행 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즐길 만한 문화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전 2000년 초반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일반 서민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 사회초년생, 거기다가 이제 직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뉴스 같은 데 보면 돈 많은 사람 해외여행 간다고 오히려 그걸 뭐라 했습니다. 돈 낭비한다고, 외화 낭비한다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랬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해외여행 안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네. 살면서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면 너 어떻게 된 게 돈 벌어서 외국도 안 갔다 오냐, 한심하게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서민들 생활 수준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크게 차이 없습니까? 사실 엄청나게 나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뭐 그놈의 해외여행이 뭐 갔다 온다고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면 뭐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뭔가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인생 보상 차원에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솔직히 말해서 보통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공항 가잖아요.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꾸며가지고 여행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지질 꾸고 이제 뭐 남친하고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같은 또래끼리 같이 간다거나 혼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금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왜 안 좋게 보이냐 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그분들 직장인 아니에요. 직장은 아닙니다. 평일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뭐 연말에 뭐 연차 많이 써가지고 갈 수 있다 치더라도 일반 평일에 일반 직장이라면 여행 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잖아. 그럼 만약 직장이 다니는 중에 여행 가려면 일주일을 통으로 비워야 되는데 그럼 연차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차를 써본 적 있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써본 적 있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못 씁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평일을 통으로 연차를 써가지고 여행을 간다? 이거 엄청 못 씁니다. 여러분 진짜로. 물론 연말이고 이제 좀 비수기면 갔다 와도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엔 갔다 와도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엔. 지금 이제 연말이고 웬만한 비수기이기 때문에,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몰아놨던 연차를 쓰기 위해서 갔다 와도 돼요. 연말에는 갔다 와도 됩니다. 지금 갔다 와도 돼. 근데 뭐 여름이나 아니면 이제 가을, 봄 이때는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국내 여행 갔다 올 수 있어요. 국내 여행은. 아니 명절날 뭐 연차 하루 이틀 써가지고 간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일을 안 하면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여행은 큰 돈이 들잖아요. 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쁜 시기에 일도 안 하고 여행을 간다니.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다니까. 물론 뭐 여행 가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여행 가면 행복합니까? 뭐 힐링이 되나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 그리고 여행 가도 뻔한 데 갔다 오잖아. 사실 말이 여행이지 관광입니다, 관광. 여러분 여행과 관광 구분해야 돼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것들은 여행이 아닙니다. 구하는 관광입니다, 관광. 관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데 갔다 오는 거. 코스가 정해져 있고 유명한 데만 갔다 오는 거. 그냥 속성으로 갔다 오는 거 있잖아.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TV 같은 뭐 장가게, 중국 장가게 보면 코스가 다 정해져 있죠. 이미 유명한 데잖아. 유명한데 코스가 정해져 갔다 오는 게 어떻게 여행이야? 여행은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고생은 각오하고 그 나라의 어떤 생활 수준과 문화 그런 것들을 내가 며칠 동안 체험하기 위해서 아니면 힘든 경험을 해서 얻는 것들을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경험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여행을 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냥 인스타에 어떻게 막 한껏 꾸며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 그게 어떻게 여행이야 여러분? 그게 여행이 아니야 여러분. 그냥 돈 200짜리 관광이에요. 그런 관광이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아무튼 여행을 가고 안 가고는 자유인데요. 대신에 나중에 본인들이 돈 없으면 징징대지 마세요. 어차피 본인들이 행동한 거니까. 예. 본인들이 책임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옷이나 차는 물론이고 식비까지 줄이는 마당입니다.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을 넘어섰고 내수시장은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건보재정 고갈에 연금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대다수 자산을 부동산에 죄다 묶여있으면 유동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마저도 비투로 국가 가계빚은 3천조를 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축소사회, 축소경제로 돌입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가성비충이다, 돈 아끼는 거지다 뭐다 소리하며 여행 다닐 때가 아니고 진짜 악착같이 돈 모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돈 모으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내가 팩트로 얘기하자면 지금 경제가 힘들어도 못 모으는 사람 못 모읍니다. 장난컨대. 예. 여러분 돈 모으는 거 재능이에요, 재능. 사람들이 이걸 좀 등한시했어요. 돈을 아끼고 모으고 하는 것들을 등한시했어. 근데 등한시하다 보니까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아껴본 사람이 아끼고 모아본 사람이 모읍니다. 예. 못 아끼는 사람 못 아껴요. 여러분 이미 사치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계속 사치합니다. 보죠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시기 때 여행 가잖아요. 그분들 중에 불안한 사람도 많아. 자기도 알고 있어. 여행 갔다 오면 지갑 사정 안 좋고 다 없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여행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한번 맛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다 없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쇼핑을 하고 싶어. 내가 지금 지갑 사정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새 차는 몰고 싶네. 예. 여러분 혹시 경제학 용어 중에 앵커링 효과라고 아십니까? 앵커링 효과? 요거 아시면 좋아요. 앵커링 효과가 뭐냐면 앵커링이 단내림이에요. 단내림. 여러분 배 선착장에 보면 배가 이 닻을 내려가지고 고정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배가 이제 고정시키면 안 밀려나잖아. 맞죠? 그 왜 고정시킵니까? 배가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밀려나죠. 그게 이제 단내림,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소비란 게 그래. 내가 어떤 소비 습관을 한번 딱 다져놓으면 그 이하로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달에 200 벌어서 200 다 써. 그러면 그게 안 내려가요. 180, 160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번 맛을 봤잖아요. 소비에 대한 어떤 맛을 봤잖아. 그 맛을 본 사람은 맛은 안 본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소비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못 고쳐 여러분. 나이 먹어서 못 고칩니다. 이게 왜 어릴 때 어른들이 월급 받으면 헛돈 쓰지 말고 돈만 하라. 직장 처음 다닐 돈 많아야 나중에 편하다고 하잖아.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습관이 잘 들여놔야 돈을 계속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돈을 안 모으고 쓰는 버릇을 하는 사람들은 못 모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못 모읍니다. 장난컨대. 이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미 소비의 맛을 본 사람은 고쳐 모으는 거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장단컨대 경제가 안 좋아도 모은 사람 모으지 못 모은 사람 못 모읍니다. 빚지는 사람 계속 빚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점점 있잖아요. 간격의 차가 커집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앞으로 돈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치 부리잖아요. 앞으로 사치 부립니다 이게. 왜냐? 방법을 몰라 여러분. 이미 절약을 안 해본 사람들, 아껴 써보지 않은 사람 방법 몰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인프라의 어떤 맛을 많이 봤잖아요. 인프라의 맛. 인프라적인 부분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뭐 축소 경제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런 인프라에 들어가는 것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인프라에 대한 혜택도 많이 보고 맛도 봤어요. 근데 이걸 줄일까요? 안 줄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거 여러분. 내가 인프라를 좀 안 좋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인프라는 못 움직이게 하잖아. 맞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스마트폰으로 이제 쇼핑을 합니까? 밖에 나가 쇼핑 안 하려고. 밖에 나가면 옷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 교통시간, 뭐 이동거리 시간, 그리고 체력 소모 이런 것 때문에 집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배달 음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배달 음식 먹는 이유도 밖에 나가서 음식 해 먹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장 보기 싫으니까, 만들어 먹기 싫으니까, 그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배달 음식 먹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 먹을까요, 여러분? 해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습관을 못 바꿉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독하지 않는 이상은 못 바꿔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좀 미리 하지 그랬어요, 미리. 나 웃기게 그런 거야. 왜 항상 경기가 어려우면 그때 가서 바꾸려고 그래? 그때 가서, 아, 큰일 났다. 바꿔야지. 아니, 저는 미리 얘기했죠, 미리. 그 전부터 얘기했잖아. 한참 전부터 얘기했죠. 아주 한참 전부터. 굶어 죽기 전에 바꾸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절벽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기대 있는 상태에 바꾸는 거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설령 바꾼다 해도 큰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전에 바꿨어야지, 한참 전에. 왜 항상 사람들은 보면, 왜 항상 절벽 한가운데서 기대 있을 때, 간당간당할 때 그때 가서, 아, 골로 가 있거나 싶어서 바꾸려고 해. 이미 기회가 많았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껴본 사람이 아끼고, 모아본 사람이 모읍니다, 이게. 네. 이미 답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답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습관이. 사치 안 하고 낭비 안 하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거다 너무 관가 있습니다. 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추위가 속니를 먹고 살아야지 왜 햄버거를 먹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러분 능력에 맞게 사시고 큰돈 나가는 일 줄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